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힘드시겠지만 즐겁게 애국운동하시는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정개표 외치지만 말고 행동하라는 말은 너무 가혹한가요? 언론부터 조선에 쳐들어갑시다. 이렇게 격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공병호 TV에서는 이번에 뭐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선거 부정이 많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강용석 후보도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전에 그 허경영 후보, 네,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그 선거 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이 후보들도 뭐 어떻게 행동을 잘 못하는 거죠. 네, 행동을 잘 못하는 게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근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전개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선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하는데 가장 공정치 않은 게 이 선거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선거 분야가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측면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조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도 했죠. 네, 많은 분들이 기대도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부정선거에 대한 입도 빵긋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 결국에는 특검으로 해야 되는데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공의 조용한 침공이다 그래가지고 선거 개입은 물론이고 중국이 정치인들까지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주의 양심 있는 학자가 그러한 부분들을 폭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는 경계심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참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고객님,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엠마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참 뭐 걱정도 되고 굉장히 화도 나는 거죠. 네, 나가자님, 교수님, 이재명이 구속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지금. 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총선이 2년이 남았어요. 그 2년 동안은 국회의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지 체포가 되는데 민주당에서 동의할 그러한 정황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까지는 뭐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국회의원들이 대폭 물갈이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가능성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 그 전에 여야가 내각제로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또 윤 대통령이 이제 특히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친북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잡아낼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 편에 서니까 친중 정치인이나 북한이나 중국의 공작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 교묘하게 자신들의 목적인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이원 집정부제, 내각 책임제, 이쪽으로 좀 발빠르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총님, 장석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부정선거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침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싹쓸이 문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주도의 부동산, 중국인들이 부동산 매입에 많이 나섰죠. 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 공자 학원, 그리고 각종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공작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친북 정치인들과 친중 정치인들, 더불어서 친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선거 여론조사에서 각종 부정 여론조사 상황이 나왔고, 심지어는 부정 투표, 그래서 한 사람이 투표를 여러 번 하는 그런 부정 투표 상황들, 지난 대선 때도 사전선거 때 투표를 하고 본선거 때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왔죠.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안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부정 여론조사 뿌리 뽑고, 그리고 부정 방송 보도, 이것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 선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대선 때 소쿠리 그 선거라든지 또는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그런 상황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좀 움직일 듯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부정선거 뿌리 뽑는 거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해봤자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법원장, 그리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판사, 지법원장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 구조가. 그래서 제가 선관위가 왜 법원 조직이냐, 법원 조직이 왜 선관위 조직이 됐냐,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립을 가진 민간인이 하고 부정선거가 있을 때는 즉각 수사해 갖고 강력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법원장이고 그리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이 지법원장 부장 판사다 그러면 누가 재판을 하겠어요? 이거 자체가 방탄선관위다라는 거예요. 방탄선관위.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놈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대법관은 도덕성이 높지 않냐, 법원장은 도덕성이 높지 않냐, 부장판사 지법원장은 도덕성이 높지 않냐 해가지고 선관위 조직을 완전히 무슨 법원 조직처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근데 그 꼼수가 만약에 선거 부정의 문제가 터졌을 경우엔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대법원장이 거기 앉아 있고 법원장이 앉아 있는데 누가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관위 위원장이 소쿠리 선거가 터지고 직접 선거, 비밀 선거가 어기는 거죠. 또 중간 과정에서 표가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이러한 정황들, 뭐 CCTV 문제들, 각종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퇴하고 끝이야.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전 총리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검사장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어요. 법무부 장관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도 코로도 듣지 않는 거죠, 지금. 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단 말이죠. 또 공병호 그 TV가, 공병호 그분이 전에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위성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어요. 그런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치는데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오근호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뭐 득표율은 낮았지만 계속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 위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가 없잖아요. 지방선거 때도 보십시오. 지방선거 때 그렇게 막 이장이 뭐 5명 대리 투표를 했니, 뭐 이게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터졌니 하면서도 지금 조용해. 전수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 꼬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또 정치인들이 중국에 매수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중국 기업인들이 한국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있는 게 없는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 친북 정치인, 친중 정치인, 그리고 친북 세력, 친중 세력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해라고 외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스위스는 국민이 10만 명이 18개월 안에 국민투표 발안을 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10만 명이 동의했다 그러면 특검을 실시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다 쥐고 있는 거야. 그냥 국민들은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은 있으나 마나야. 이거는, 이 나라는 국민들은 있으나 마나고 그냥 뭐 국회의원 말만 민주주의 국가야. 그냥 표만 찍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국민 10만 명이 18개월 안에 동의하면은, 심지어는
소의 뿔을 뽑을까 말까, 이 소의 생명 존중권을 위해서 그것도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예? 백신 패스도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리고 동물 실험도 국민투표에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중대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위스처럼. 아니면은 국민들은 있으나 마나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정해준 후보 찍는 기계야. 네,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여야가 정해놓은 그냥 후보들 찍는 기계예요. 예, 그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목숨 걸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뭐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국민들은 무식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부정선거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그냥 목숨 걸고 거리로 뛰어나가고 낯들고 뛰어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대거 잡히고 뭐 감옥으로 가고 고통을 받고 뭐 이런 무식한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스위스처럼, 스위스보다 우리가 인구가 한 5배 많으니까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했다. 그러면은 국민투표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에 의해서.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도 국민투표에 붙이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국민 배당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스위스는 기본소득 성인 300, 그리고 그 아동 청소년 어린이들은 78만 원 국민투표에 붙였잖아요. 물론 부결됐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가 그래서 필요하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만 뽑아 놓으면은 그들이 그냥 이렇게 헤쳐먹고 저렇게 헤쳐먹고 정당에 500억을 지원하든 선거 전에 500억을 지원하든 선거 끝나고 1200억 3200억을 가져가든 보좌관을 9명을 세우든 국회의원을 더 늘리든 지방의원을 3860명을 월 2천억 연 2천억의 돈을 세금을 빨아가든 또 전교조 전공로 노조 전임자에게 1년에 627억을 주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계속 세금만 내고 자동차세 또 내라, 또 뭐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 건물분 재산세 내라, 토지분 재산세 내라,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다 내고 그리고 뭐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세금으로 뜯어가. 그럼 국민들이 계속 월세로 살아야 됩니까? 응? 월세로 내야 돼요, 계속. 국가가 월세 뜯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산세,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갖다가 자기들 9,800억 특할비나 써먹고 이런 거 다 폐지시키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옥수님, 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국민들이 깨어나서 배당금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네, 김 작가님, 네, 이번 대선은 무효인 것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득권들 간의 전쟁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네, 참 뭐 이거 친북 친중 정치인 색출하다. 국회 청원해야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호주는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안 잡을 겁니다. 이거 절대 안 잡고 그냥 계속 쉬쉬할 거예요. 쉬쉬. 네, 행운아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셨고, 네, 수진기님, 이재명이 국회의원 되어서 국민위에 띄워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무소속이 아닌 한 민주당이라는 족쇄 때문에 못해요. 네, 이게 뭐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예, 당 의원이에요. 당 의원. 당 의원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 예, 국힘당 의원이지 예, 절대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예, 그냥 자기네 당 의원이에요. 네, 나가자님, 윤통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부정선거를 덮고 간다면 역풍을 맞고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나가자님이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다무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번에 지방선거 때 대리 투표가 있었잖아요. 이장이 5명 대리 투표를 할 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거 누가 분명히 그 이장에게 돈을 준 사람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장이 왜 대리 투표를 하겠어요? 왜? 그러면은 그 이장한테 그 배우가 누구냐? 그리고 그게 한 지역이 아니라 이장들이 여러 명이 잡혔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은 엄청날 거라고요. 그게 이장, 뭐 통장, 반장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텐데 꼬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잡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잡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할 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가 기획했느냐? 예? 누가 서쿠리 선거를 기획했느냐? 이게 말이 안 돼. 헌법을 그냥 어겨버리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 조직이 대법관, 법원장, 지법원장, 부장판사들이 그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런 선관위에서 어떻게 헌법을 위반할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가?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서쿠리에다가 선거 용지를 받아갖고 가느냐? 그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거 먼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먼저 잡고 그리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뿌리 뽑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제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1위, 가계부채 1위, 또 요즘에 강력 범죄 막 일어나죠. 네, 남편이 부인 죽이고 부인이 남편 죽이고 부모가 자녀 죽이고 자녀가 부모 죽이고 형제끼리 막 죽이고 이런 게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말기가 이 나라가 80년도 안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말기. 예?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국가 기강을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게 부정선거를 잡는 거예요. 부정선거. 예? 그래서 윤통이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일단은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를 한 그 CCTV 문제라든지 또는 본선거, 사전선거, 이중투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가지고 그리고 공병호나 그 오근호 그리고 황교안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 이제 우리가 특검을 실시하는데 특검위원회에 일반인들도 참여해가지고 이 세 분도 지금 참여해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도 이걸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밝혀봅시다 해가지고 밝힐 줄 알았죠. 그런데 이거 덮고 가면 안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계속 덮고 가다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없어요.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아니 자살률 1위에다가 가계부채 1위에다가 저출산 1위에다가 이게 앞으로 무출산 극고령화로 가고 이민청 만들어 갖고 외국인들 계속 유입해 가지고 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외국인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불법 체류가 40만 명이요. 40만 명.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뭐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30만이 됩니다. 30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이민자 폭동이 일어났죠. 그때 3,000명이 체포됐어요. 3,000명. 3,000명이 체포됐고 300개 건물이 불에 탔고 10,000개의 자동차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도 해결 못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막 차별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다 보면은 그리고 이민국이 돼버린다, 이민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엄청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프랑스 이민자 폭동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측. 저는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18년 동안 외국인 한국어를 가르쳤잖아요. 외국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서 무슨 외국인 투표니 또 위조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표권자가 되고 그리고 각종 국적까지 취득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온전해질 것이냐 과연. 굉장히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난 대선, 지난 또 총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까지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잡듯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론조사 부정, 이거 막 잡혔잖아요. 그런 것도 가만두면 안 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여론조사가 부정으로 됐는데 혹시 이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이 연계돼 가지고 이 언론이 또 이러한 상황을 보도해서 여론을 조작한 건 없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부정 투표 상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걸 수사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뿌리 뽑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기강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115억을 횡령하고 또 신규 공무원들이 막 횡령하고 은행들이 횡령하고 각종 기업에서 횡령들이 막 1,000억대 막 터져 나가고 대장동 사태, LH 공사 사태 뭐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가계부채 1위, 외국인 이민국가, 그 대한민국 이민국가 되고 이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말세로 가는 겁니다. 말세.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말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시리즈로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부정선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진기님 썩을 놈들의 정치에 휩쓸려서 가는 이찍 국민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지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온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고요. 나가자님, 부정선거 특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전수조사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네, 이거 국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나가자님이 정인택 국민 주권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남경희님, 기득권을 중심으로 검찰 대법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네, 남경희 님이 정인태 MBP TV에 글을 쓰셨어요. 굉장히 분노가 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트라는 것은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거에 믿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치를 깨닫게 되거든요.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 가지고 엘리트다, 이거는 다 허상이에요, 허상. 이 학벌주의가 만들어낸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대학을 나오고 제가 교육 공무원을 했지만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 사회성은 떨어지고 계속 공부만 하고 시험만 잘 치르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과연 이 나라를 이끈다? 저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공부는 못해도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회적으로 이끌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 실천을 하고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학생이 리더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엘리트 정치인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있는데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예? 세상이 무슨 뭐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뭐 교수하고 뭐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뭐 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더 세상을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그분들이 세상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트주의, 학벌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아 그래 그들이 엘리트니까 우리는 IQ가 저 뭐 100단위밖에 안 되고 저분들은 IQ가 한 200, 300, 400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저분들의 생각을 알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예, 심리적 조작술, 심리적 지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학벌주의를 깨버리고 엘리트주의를 깨버리고 세상의 이치는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머리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이나 이용하고 사기치고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고 양심이 없으면 됩니다. 머리 좋고 양심이 없으면 누구나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머리도 좋으면서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양심이 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뭐 아니 무슨 뭐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응? 아, 대통령 물러나 가지고 대통령 사저 혜택 받으면 얼마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예? 하루에 뭐 두 끼, 세 끼 먹고 먹고 자고 활동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바르게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탄핵을 당할지라도 부정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번에 오죽하면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를 했는가. 말도 안 되는 소쿠리 선거, CCTV를 가려놓은 사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두 번 선거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지방선거 때도 이장이 뭐 5명 뭐 대리 투표를 했다,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전수조사해 가지고 통찰력이 있어야죠. 예?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완벽하게 전수조사해서 완전히 뿌리 뽑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에 부정을 뿌리 뽑는 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저작거리에다가 목을 걸어 놓지 않았습니까? 저작거리에다가 목을 걸어 놓고 기강을 세웠단 말이에요, 기강을. 그 부정선거를 완전 뿌리 뽑고 기강을 바로 잡아 놓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뿌리 뽑고 기강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말기로 간다. 예,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1위, 가계부채 1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끝나면은 사저 마련해주고 각종 연금 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대통령을 했더라도 나는 다시 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연금 주고 죽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경호해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시 국민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대통령 특권이고 뭐 다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차피 다시 서민으로 돌아갈 텐데 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되고, 내가 탄핵을 당할지라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이 목숨 하나를 다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를. 이거 이대로는 우리 국민들이 안 된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 발안을 해가지고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대통령도 제대로 못하면은 대통령도 국민이 탄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대통령도 국민이 탄핵하고 그리고 국회도 국민이 해산해버릴 수 있는 막강한 국민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기강이 설 수 없고, 이 나라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그리고 각종 부정선거와 그리고 자살률과 강력 범죄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냥 나라가 돼버리고 북한과 중국의 공작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소멸돼 버릴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참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이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언론 방송도 믿을 수가 없고 언론 방송도 그냥 매일 여야 대변하는 교수 변호사들만 한 명씩 앉혀놓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떠들어. 국민들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대한민국에 여야밖에 없는 거야. 예?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인데 그게 자기들의 정당성 문제거든요. 이런 거 쉬쉬하고 저출산 고령화 신경 안 쓰고 이제 이민청 만들어 갖고 외국인들을 유입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것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중요한 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고 외국인들이 유입돼도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 꼴찌고 미국보다 2배가 낮아요. 2배가. 그 미국은 그래도 이민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미국처럼 이민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간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예,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의원 내각제를 한다?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이 의원 내각제 하는 순간 망한다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이 의원 내각제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의원 내각제 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뭐 외국인 투표권에다가 의원 내각제에다가 이민국가, 아니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나요? 이런 나라가. 예? 아니 저출산 고령화에 자살률 1위에 가계부채 1위에 아마 부정부패도 1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정부패 또 강력범죄, 뭐 그냥 가족이 서로 막 죽여 그냥 이런 사회가
이게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망하면 기적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하루하루 제가 살아있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목소리를 내고 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뭐 죽어도 여한은 없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죽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 오늘도 마음껏 내가 할 말 다 하고, 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끊임없이 이 발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예, 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정자님. 이런 나라에서 자식 낳고 살고 싶은 사람 덜 깨어 있는 분들 아닐런지. 이게 사실 진짜 뭐 저도 자녀 둘을 성인까지 키웠지만 한국에서 자녀 낳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입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아이고 고생 그 고생을 또 어떻게 다 하니 뭐 이런 말 외에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정황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운 거거든요.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로 하면은 이게 아주 그냥 쉬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네, 나가자님 싸그리 일입니다, 대한민국. 네, 정말 싸그리 일이에요. 네, 참 짱구네님, 교수님 같은 분이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 네. 좋은 대학 나온 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버드 나왔으면 뭐합니까? 교묘하게 말빨만 앞세우고 잔머리만 굴리는 엉터리 엘리트들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저 무지한 국회 해산 못 시키면 망합니다. 때강도들 해체가 답입니다. 부정특검에서 싹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정치를 배웁니까? 아니, 정치학 박사면은 뭐 정치를 잘 아나요? 그거 아니에요. 정치는 오직 저는 그 정도전 선생이 민본을 얘기하신 것처럼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고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정치인 거예요. 정치를 무슨 뭐 학위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무슨 엘리트 공부 잘해서 정치했으면은 뭐 공부 전교 1등 그냥 다 국회의원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팽배한 엘리트주의라든지 이 나라의 팽배한 이런 학벌주의들이 무너지고 진짜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진실하고 양심 있고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낭만지대님, 정규재가 공병호, 황교안 등 몇 명이 부정선거 특검을 직을 걸고 제안하던데 다들 외면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시민들 호응이 좋을 텐데 정규재는 부정 아닌 쪽으로 걸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아니 뭐 지금 부정선거가 막 있잖아요. 이장이 대리 투표하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런데 전수조사하면은 답이 나올 텐데 무슨 뭐 부정선거 아니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예? 부정선거가 종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뭐 사실상 선거의 시작은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에 부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보도에서 또 부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 때 이미 소쿠리 선거 보세요. 그거 우리가 뭐 국민들이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투표함에 투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소쿠리에다 받아 가지고 갖고 간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또 뭐 기표된 투표용지를 막 나눠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전 선거 본선거에서 2번 투표를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번 투표를 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또 이장이 무슨 놈의 목숨 걸고 대리 투표를 합니까? 그 배후가 뭔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전산 조작이라든지 QR 코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폭넓게 깊이 있게 조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아예 그냥 고정 기구로 만들어 놔야 돼요.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놔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매번 부정선거는 극형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 뭐 4.19 때도 부정선거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안 터지는 곳이 없어요. 예? 오늘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그 뭐 조합장 선거할 때도 부정선거 있죠? 예? 조합장 선거할 때도 우리나라 보면은 부정선거 많이 터지잖아요.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때도 이 부정선거가 터집니다. 고등학교도 터질 수 있어요.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도 부정선거 터질 수가 있고, 대학교는 뭐 몇 번 걸렸죠. 오늘 보니까 포항 연예인계 임원 선출에서 부정선거 의혹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뭐 조금만 이권이 있으면은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얼룩진 군의군수 선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무슨 돈봉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 문제들이 터졌습니까? 또 뭐 스포츠계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예? 그러니까 뭐 스포츠계, 연예계, 뭐 대학계, 뭐 조합장, 부정선거 없는 곳이 없어요. 예? 부정선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권만 있다 그러면은 어디든 부정선거가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선에서 얼마나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 나라가 부정선거가 없겠습니까? 부정선거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그리고 중국, 북한의 공작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일입니다. 네, 대원님, 요즘 밭일 하느라 피곤해서 실시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네, 밭일 하시냐고 바쁘시죠? 네, 아유, 참. 네, 정중영님, 선거에 컴퓨터를 사용하면 부정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수개표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가자님, 네, 진정 이 나라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단 말입니까? 목에서 피가 넘어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국민만 바라보고 강력하게 국민만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나라 부정선거 잡아내고 친중 정치인들, 친북 정치인들, 그래서 이 친중 친북 정치인들이 어떻게 또 검은 손을 뻗치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호주는 많은 그 정치인들이 중국 기업의 돈을 받고 매수당하는 그러한 사태들이 많았죠. 네, 그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동안 계속 중국 눈치 보고 그동안 계속 북한 눈치 보고 그러면서 그 저자세로 임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 친북 친중에 강한 자세를 임하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이 부정선거 문제 그리고 분명히 이 해외에서 북한이나 중국 등이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과 손을 잡은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까지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뭐 요즘에 유튜브 시대에 뭐 공병호 TV라든지 오근호 TV라든지 뭐 황교안, 민경욱 TV 이런 TV들이 뭐 그냥 정신 나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느꼈잖아요. 어떻게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하고 있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법원장들이 하고 있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들을 부장판사 지법원장들이 하고 있는데 소쿠리 선거가 나타나고 CCTV 사각지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대리 투표가 나오고 그리고 뭐 이중 투표 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국민 제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 투표제,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 투표.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쳐야 돼요. 부정선거 특검에 대해서 국민 투표하자. 그래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그러면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거로 하자. 해가지고 국민 투표해가지고 싹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검수완박 사건 터졌을 때 인수위에서 국민 투표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국회 예산 국민 투표하자 그랬어요. 국회 예산. 국민들이 국회 예산 국민 투표하자 그러니까 지금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자기들이 정책 결정에 독점을 가지고 있고 저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나 원숭이 취급하면서 TV에서 나온 1번, 2번이나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국민투표를 해? 그러니까 국민투표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위스처럼 국민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 실험을 할 거냐 말 거냐도 국민투표에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대한민국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거 목소리 내야 됩니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에 붙이자. 해가지고 공병호 TV, 뭐 오근호 TV, 또 저기 황교안 TV 뭐 해가지고 민경욱 TV 다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국민투표 외에는 길이 없어요. 국민투표 외치자라고 국민투표하자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우리가
느끼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부정선거가 판친다. 네, 나가자님이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심각한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낭만시대님, 제안할 때 모이면 집결하기가 훨씬 빠를 텐데 그런 머리들을 안 쓰는지 답답해요. 오히려 정규제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김명주님, 국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부정선거를 사전투표했어요. 그런데 특검을 할 수가 없어요. 특검 절대 안 합니다. 뭐 사전투표하자고 국힘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사실은 사전선거 없애는 거 이거 국회 동의청원 해야 됩니다. 사전선거 폐지 국회 동의청원 해야 돼요. 사전선거 폐지 국회 동의청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목소리 외쳐야 되는 게 사전선거 폐지 이거 외쳐야 됩니다. 사전선거 폐지 국회 동의청원을 당장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여론 만들고 그리고 부정선거 특검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상익님, 사전투표제 여론 만듭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폐지, 네, 사전투표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제가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전선거 폐지 국회 동의청원을 국민동의청원을 올려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전선거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 투표하자 이 여론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이 그냥 잊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가자님, 어유, 아이고, 우라통이야. 네. 아이고, 우리 국민들 그냥 다 쓰러지겠어요, 이러다가. 윤통 탄핵시키고 부정선거까지 외면하는 불순 세력들이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까지 노리고 여론몰이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통이 국민과 손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은 이들이 이제 조만간에 의원 내각제 바람. 네,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라 그러면 국민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집정부제 이런 식으로 내각 책임제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 네, 뭐 분열하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죠. 또 저 누구예요,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뭐 차기 대통령 3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 작가님,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다시 일으켜서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정당이 실패를 했으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당대표가 나서지도 않고 당대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최고위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그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공화당만 해도 보세요. 우리공화당만 해도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잖아요. 왜? 팬덤 정당이 되면 안 돼요. 정당은 팬덤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 한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정당은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됩니다. 정권을 잡으려면은 대중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중정당.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그냥 국힘당과 민주당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 정의당, 심상정 정당 안 되잖아요. 또 우리공화당 됩니까? 조원진당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 국가혁명 배당금당 아니 뭐 정당이 천원의 기적을 했으면은 천원의 기적도 발표도 하고 그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그걸 알려야 되는 거고 또 당대표가 있으면 당대표가 계속해서 나와서 회견도 하고 또 실패했으면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또 청년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시간 낭비입니다. 예, 저는 제가 양심껏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심껏.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정당은 종교색이 있으면 안 돼요. 종교색. 정당은 우리나라에 뭐 통일교 정당이 나와서도 안 됐고 통일교가 얼마나 조직이 큽니까? 근데도 안 됐잖아요. 통일교 정당도 안 됐고 또 기독교 정당들도 안 됐어요. 불교 정당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오직 그냥 순수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입각해 가지고 대중정당으로 가야지 팬덤 정당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공화당이 조원진 내세워 갖고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정당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그러한 정당이 힘을 받지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군소 정당들은 힘을 합쳐 가지고 뭐 기본소득당, 뭐 또 오근호 정당, 뭐 우리공화당, 뭐 자유의 새벽당, 무슨 당 이런 당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거대 양당에 맞설 수 있는 세력화가 되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 정당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이콧님, 국혁당이 독립투사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정치에 본격 나서면 내가 인정해준다. 안 그러면 무조건 포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혁당 같은 경우도 정치를 할 거면 정치를 하고 종교를 할 거면은 그냥 정치에선 손을 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 그냥 희망 고문 받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후원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은 완전 현실 정치인으로 거듭나가지고 정치를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종교를 하든 영성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영성 사업 쪽으로 그냥 가는 게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이 지금 상황들 보면은 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움직이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라면은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은 그 인터넷 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땅. 그래서 돈 안 드는 인터넷 땅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당 보조금 폐지, 선거 보조금 폐지, 선거 보전금 폐지, 특활비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특검 폐지 나에 걸고,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하겠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은 세금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 도둑들을 잡아내고 나라의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고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민 총생산을 늘려서,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 배당을 전개하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뭉쳐내면은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엘리트 정치 좋아하지 말고 진짜 이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 이 세상의 이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를 할 때 이 나라의 정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기득권들이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거래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문제도 사실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빠삐꼬님,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조작선거 파헤치세요. 네. 그 뭐 지금 여론선거부터, 여론조사부터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조작도 전수조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거의 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방송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 보도가 얼마나 불공정입니까? 예? 이런 불공정 방송 보도 선거판에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이거? 예? 다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지지자들 후원금 낭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강용석 그 후보도 보세요. 하루 만에 22억인이 뭐 후원 받았네 하는데 0. 무슨 95%밖에 안 나왔어요. 말이 됩니까? 또 그 허경영 전 후보도 보세요. 뭐 5.6% 이렇게 나왔던 후보가 뚜껑을 열었더니 0.83%야. 이거 국가혁명당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국가혁명당도 목소리 내고, 허경영 후보도 목소리 내가지고 이 공병호 TV하고 손잡고 이거 부정선거가 있다라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묻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함께 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13명의 대통령 모두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 분리는 더 이상 떠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개인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지, 그 종교 단체가 정치를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이 출마를 하든 불교인이 출마를 하든 그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종교 단체가 정치를 한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나와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 못했고, 불교 정당이 나와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어요. 통일교 정당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종교색을 띠면 안 된다. 정당은 오직 정치, 현실 정치,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 이 위주로 가야지. 정당이 종교색을 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정당은 절대 지지를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국가혁명당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오직 정치로 나가가지고 철저한 정치적 승부를 걸어가지고 많은 제3지대 정당들과 연대하고 통합해서 거대 양당과 맞설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뭐 우리가 그 부정선거 특검 하라 위기의 대한민국, 네, 이 오늘 부정선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후에는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뭐 자살률이라든지 각종 강력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편안히 또 주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